상당히 손을 끌는 거 길어. 박근혜 퇴진 즉각하여! 박근혜 퇴진 즉각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우선 민간 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에너지란 이 공공재고, 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은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단기간에 공급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또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지역난방 지분 매각 때도 제가 열심히 같이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싸웠지만 에너지 공급 사업체를 민영화하게 되면 가격만 올라가고 단기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 국가나 국민의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게 돼서 엔론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염려도 있고, 또 에너지 공급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공재에 대한 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에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제 민영화 시도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원전 에너지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그 엄청난 위험도, 그 다음에 장시간에 걸친 사후 관리 비용을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핵 발전소 원전 제로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위험도가 높은 이미 가동 연한이 지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고, 특히 최근에 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이걸 가동 연장하려는 시도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 설치는 이제 중단하고, 기존 원전들도 내부 연한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폐쇄해서 장기 공급 체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서구 선진국처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뭐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과소비 좀 성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 영역의 에너지 사용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이 원가 이하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람에 지금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에너지 과도 사용하는 산업이 좀 지나치게 좀 잠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 가격을 좀 정상화해서 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이 좀 재편될 필요가 있겠다. 대체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치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 20%를 감축, 또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이런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치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가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기업, 하나의 기관들은 꼭 출자자, 소위 자금을 댄 운영 주체만이 주인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또 그걸 이용하는 국민, 소비자도 그 주체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일방적으로 운영 주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종사자 또는 소비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정책의 기조를 보면 주로는 소수의 강자 중심으로, 강자
편향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또 저해하고 심지어 경제 성장과 발전까지 가로막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약자들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혹여라도 뭐 구조조정이니 또는 민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다수 관련자인 국민과 또 해당 사업체의 노동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또 국가의 제1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뭐 예를 들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자본을 지나치게 편들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대기업을 지나치게 편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평등, 격차가 심화돼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정되길 바라고 우리 에너지 산업 정책에서도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협약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일치하긴 한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힘 모아서 그러면 국민 중심의 다수 약자 중심의 또 노동자 중심의 미래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력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먼저 질문을 하시죠. 이제 질문 답변 그런 거군요, 이게. 취조 같은 거예요. 확인하는. 네. 정말 이 바쁘신 그 과정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에너지정책연대가 이제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이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나 이렇게 정부의 일방적인 틀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35개 에너지 그 노동자 단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가 늘어서 38개 약 5만여 그 조합원이 지금 있는 이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을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수 한 번 더 쳐주시죠. 이 에너지 전반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름대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담 하나 하면 제가 이 에너지 정책연대 의장이지만 원자력 위원장인데 원자력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제가 원전 정책도 제가 그걸 하면서 이 탈핵 분위기로 가는 것은 실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전력 사정하고 수급 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가장 적절한 어떤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셨겠지만은 지금 에너지 공급 기능 조정을 발표하면서 이 전력 판매 시장하고 가스 도매 시장 이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공공 부분은 사실 우리 산소나 공기나 물 이런 것처럼 하고 지금은 전기가 그 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 그런 어떤 국민의 공공성은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개방을 통해서 민영화, 사유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겸에 또 후보님께서 이 전력시장 개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공공재 영역 또는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면 결국은 공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사실 돈벌이 수단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장사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 되고 또 공공 영역에 있을 때는 공익이라고 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되지만 수익이 주 목표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는 효율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아주 단기간적인 것이고 또 사실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용 불안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공급 가격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공익보다는 사익, 그냥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전기, 또 에너지 이런 것처럼 정말 핵심적인 공공재 부분은 저는 민영화 또는 뭐 일부라도 매각하거나 지분 매각 이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막아야죠. 제가 아까 증거로 보여드렸는데 말은 물론하지만 행동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 제가 개인 민간인일 때도 우리 지역 난방 이거 지분 매각하면 난방비 오른다. 또 비효율화 된다. 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공식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장 아닐 때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어주세요. 자, 네. 네. 반대. 네. 네. 그 전기 가스 보면 상당한 그 위험 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윤을 위해 일반 경제 논의, 또 효율화라는 어떤 미명한 네. 규제 완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전에 관한 것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위험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할 때는 상당히 엄격해야 되는데 뭐 정경련을 통해서 이 소매 부분, 도매 부분 가스처럼 마찬가지 규제 완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고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저버려서 생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세월호 참사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지만 드러난 직접적인 사실들을 보면 이 선박 운항에 관한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제들은 소위 기업 경영 이익을 위해서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해 줬기 때문에 생긴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업 경영 이익을 위해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폐지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선박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죠. 지금도 안전에 관한 업무들을 또 외주로 주는 바람에 조건이 열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심심치 않게 아주 참혹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처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착한 규제를 없애는 꼭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조치들은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주로 강자들 편을 들다 보니까 강자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은 말하고 특히 기업 이익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뭐 노동자들, 종사자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뭐 위험에 처하는 것은 별로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생명도 경시하고 또 안전사고도 높아지고 또 이익은 많이 생기지만 결국은 위험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기다가 그 공공 영역에까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막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박수 쳐도 되는 거죠. 네, 그 정글노조 국무위원입니다. 발전 농업개발을 대표로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12월 8일 발표한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우선 2017년도 1사분기에 강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일시장에 선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우회 민영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분을 매각해서 일부 민영화하는 건데 제가 전에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또 상장을 반대했던 거 사실 그겁니다. 민간 영역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요소가 이제 침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영 자체의 목적이 공익성보다는 아무래도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또 우선시하게 되다 보면
어떤 이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 절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공 서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국가의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분 매각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히 사실 지분 매각이죠,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말이 하죠. 많이 해도 돼요, 많이. 저도 이제 아까 그 의장님처럼 원자력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탈핵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연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네.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궁금해왔던 건데 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는 에너지부라는 그 네. 절대 부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이라크라든지 뭐 아프가니 같은 데서 보면은 현대에서도 그 10,000명 정도의 사람 군인이 죽어가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결국엔 에너지라는 석유라는 네. 거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멀게는 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에너지는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하고 사람 머릿속에서 캐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부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만약에 그 집권하시게 되면 에너지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하면 저는 뭐 되게 정치인들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무슨 부를 창설하고 뭐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그게 그런 그 조직 변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부,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뭐 100% 동의하죠. 지금 상당히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 점은 제가 동의하는데 그걸 부로 만들지 여부는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저는 제가 말하는 건 꼭 지킬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해요. 그리고 이제 거대한 전환이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이제 원자력 소위 이제 원자력 에너지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그 전에는 뭐 이론이 없었죠. 원자력 해야 된다.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이 말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석유가 주된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 풍력이든 뭐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뭐 이런 뭐 지열이든 이런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비중이 커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석유는 안 나지만 태양은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점들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후쿠시마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즉각적으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용 측면이나 뭐 아니면 에너지 조달 측면이나 또 산업 재편 측면이나 정말로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각 부처에 분산시켜 놔둘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장기적 계획도 좀 수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에너지로 좀 대전환을 해 나가는데 충분히 시간과 준비를 갖춰가면서 또 새로운 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좀 투자도 확대해야 되고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안 하죠. 뭐 안 하고 있고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좀 전환될 수 있게 체계적 준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뭐 산업 종사자들도 예를 들면 뭐 재교육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때 뭐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든지 직종 변경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네. 저는 그 한전산업개발 분조화돼서 네. 홍문회 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정부 정책상 그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정책을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11.6천억이라고 하는 돈, 그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사실상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좀 잡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환경오염 방지 설비를 뭐 거액의 돈을 투자를 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노하우를 20년, 30년씩 다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데 경쟁 입찰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경쟁 입찰을 위해서 그 기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실직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입찰로 인해서 경쟁 입찰로 인해서 타 회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발전소의 그 환경 설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 좀 막고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시장님 좀 전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근데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건 뭐 예. 나중에 제가 보기로 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 참여하신 의원님들 소개를 안 합니다. 지금 제가 5분 참여하는데 뭐 가보셨네. 누구시? 영신. 경쟁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건 제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나중에 우리 혹시 기자분들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영진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 참여하시는데 메모를 한번 주십시오. 바쁜 국회 일정에 참여하시는데. 아니 지금 시간들이 요새 뭐 엄청 바빠서 상임이 있어서 간단히 죄송합니다. 예, 좀.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분당이고요.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투쟁 완전 투쟁했던 맞아요. 물론 전임위원장 있을 때지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원외에 있을 때도 같이 투쟁에 함께 참여해서 난방공사 민영화 저지임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큰 흐름상에 여러분과 함께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도 이제 핵심이 효율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비용과 그 효과에 어떤 이런 능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물려줄 것이냐라는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우리 에너지 정책을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그 가장 또 선두에서 입장을 설파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여기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이거는 이게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외부에다 입찰을 주지 말고 현재 있는 회사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 그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미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설비를 입찰하지 말자. 운전 인력들이 운전 인력이 입찰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요? 이게 이제 발전소에 미세먼지 환경 그리고 좀 숙련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업무에 매년 그 업무를 자회사를 만들고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계약으로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직접 수행하게 해라 그 말인가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원청으로 그 수탁 받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군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저도 원래 한전전력공사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소각장 운영 위탁하는 거 비슷하네 보니까. 저 대주주가 자유총연맹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런 좀 이렇게 자꾸 위탁 형태로 바깥에 맡기는 거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절대 그런 생각. 네.
네, 황 의원님. 저는 다 성남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해놓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 하실 말씀 많겠지만 또 끝나면 또요 우리 또 시장님 사인 한번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황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십시오. 한 건 다. 네, 황 의원님. 이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속이 후련할 정도로 직설하고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님이 향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 네. 사명과 사면에서 노동부 장관. 변명하겠다는 네. 그 내용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사입니다. 그리고 노동이 경영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네. 노동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시기 이게 사실 노동의 경영 참여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던 겁니다, 원래. 재헌헌법에 있던 건데, 그 어느 날 싹 지워버렸죠. 근데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 노동이사제,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를 3분의 1 또는 절반을 다 파견을 합니다. 선출해가지고 경영진에 보내죠.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회사의 주인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또는 거기 돈 빌려준 사람, 또 소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노동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지금 성남에 있는 산하기관들도 다 도입하고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 중인데, 일단 공기업,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들, 이런 기준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고 이미 발표했어요, 사실. 안 써줘서 그렇지. 이제 저는 노동을 강화하는 게 나라가 살 길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노동자의 몫을 강화하고 키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키워서 좀 대등한 힘을 갖게 되면 임금도 올라갈 테고 고용 안정성도 좀 보장이 될 테고 그냥 가계 소득도 좀 늘어날 테고 그렇게 해야 좀 뭐 기업의 물건이라도 사지. 이게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의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으로 딱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세해 주지요. 노동자들 괴롭혀가 탄압해가지고 노동자 몫을 줄이지요. 고용 안정성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막 착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나는 이 나라 경제가 사는 길이다. 이 나라 국민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그게 경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기업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재벌 기업들 지배하는 재벌 가문들의 그 황제 경영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재벌 체제 해체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사람으로 재벌 기업 해체하는 사람으로 지금 오해받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취지는 명확해요. 기업이 그 구성원과 그 주변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회지. 그냥 소수의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그 기업들이 전부 총동원돼서 불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명분 있는 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공중파를 포함한 이 언론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노동자 이사를 경영에 파견하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럼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셔주시죠. 성남시장 성남에 지역난방공사 노동자 네. 김광석입니다. 저희들 뭐 상장 과정에서 그때 교수로 같이 그래도 계셨어요? 같이 그렇군요. 힘이 돼서 아직까지 민영화 안 되고 말꽃이 있고 대선 정책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 에너지 공공기업들 전기, 가스, 지역 난방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국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24시간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씩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대제 체계는 4조 3교대 형태로 하루에 8시간씩 3개조가 근무를 하는 형태인데 현재 4조 3교대 체제에서도 주당 42시간 해야 되죠. 법정으로는 주당 40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근무만 하는 게 아니고 휴가도 가고 교육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빠지는 자리에 또 누군가 대신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당 초과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12시간까지도 주당 52시간까지도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과도한 초과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교대제 근무를 4조 3교대제에서 5조 3교대로 개편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시간 초과 근로를 단축시키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네. 그런 효과를 위해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를 뭐 공약으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이미 사실 이 얘기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첫째로는 일자리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장시간 노동을 규제함으로써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죠.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52시간이 법정 최대 노동시간인데 이 5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이 354만 명이고요. 이 사람들은 52시간까지 일하는 걸로 새로 추가 고용을 하면 33만 개 일자리가 즉시 생겨납니다. 실업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째 길이고, 근데 노동부 68시간 일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상준 같은 사람 시켜버려야 된다니까요. 68시간 일해도 된다는 노동부 지침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현장에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이게 다 뭐 60시간씩 일 시켜도 괜찮으니까. 그게 하나의 그 두 가지, 하나는 노동조합을 힘을 키워놔야 소위 일자리 질이 좋아지죠. 그럼 청년 취업 문제를 사실은 청년용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그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만들어졌으면 매년 2조 원씩 썼는데 지금은 다 만들어져서 없어졌어야 돼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안정적이고 보수 제대로 주는 데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극소수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여기 1.5배 초과 근로 시켜가면서 1.5배 주잖아요, 그죠? 왜 1.5배를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새로 뽑으면 좋지. 우리 휴가도 가야 되고, 그죠? 대체 인력만큼 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일자리 정책이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는 노동자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하향평준화를 자꾸 기도를 해요. 좀 대기업, 공기업 이런 노동조합 좀 싸워서 노동조건을 유지해야 다른 데가 그거 좀 따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의 몫이 늘어날 텐데 이걸 매 두들겨 패가지고 성과연봉제니 뭐 온갖 이름으로 두들겨 패니까 점점 하향평준화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노동자들 몫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각해요. 원래 국민 총생산의 70%, 뭐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옛날에 80%까지 노동자들이 몫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업 한 뭐 10 몇 프로, 정부 한 12, 3%. 그런데 이게 지금 62%로 떨어졌어요. 노동자들 몫이, 가계 몫이. 그러니까 이게 한 150조 정도 원래 노동자들이 국민이 더 가져야 되는데 이 150조 정도가 사실은 기업으로 가서 사내 유보금을 계속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 여기 노동계 지도자들이시니까 뭐 솔직히 저 찍어주라는 얘기 안 합니다. 뭐 찍어주란다 찍어주겠어요. 마음에 들면 찍어주겠지. 근데 진짜 제가 바라는 거는 자부심 갖고 열심히 싸우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이 노동자들 권리가 좀 향상이 돼야 중소기업이든 비정규직이든 좀 좋아져서 그 사람들이 좀 올라가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 수준에 맞출 생각을 해야지. 그거 조금 살아남아 있는데 거기를 맨날 때려가지고
하향 평준화 시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 당연한 일이죠. 왜 정부가 돈 벌려고 정부 운영을 합니까?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그거 가지고 공평하게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노동 또는 기업 경영의 모범을 정부가 보여야 되는데 악덕 기업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나라 최대 고용주가 대통령 아닙니까? 하긴 뭐 최대 고용주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 안 하셔도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실무 인력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내 나가도록 하고, 오늘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한 바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민경선제 해서 선거인단 확보도 해야 되고, 중요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참여에 적극 참여하시고,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세요. 어차피 돌려받는 되고. 그건 저희가 별도로 안내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걸 빠지도 하고, 우선 요거 사인 하나. 이거 어디서 왔지? 샀습니다, 저희가.